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8년 7월 1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타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 팟빵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로 지금 이제 경마판에도 팟캐스트를 하는 친구들은 많고, 또 유튜브는 UCC랑 똑같은 거니까요. 유튜브 쪽에서도 이제 경마 쪽에 유튜브가 굉장히 많잖아요. 강타의 UCC도 지금 유튜브에 다 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화질도 좋고, 강타의 경마를 쳐보면은 유튜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쪽에서도 볼 수가 있고, 또 팟캐스트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은 연예인들도 이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하지 않는 연예인들은 그야말로 아무리 인기 있는 연예인이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비인기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유명해진 유명인들이 공영방송 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연예인 쪽에서는 뭐 송은이, 김숙 같은 경우, 또 일반 이 칼럼니스트 쪽에서 뭐 김효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영방송 쪽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의 뭐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은 광고 쪽에서 이제 수입이 나오니까 그걸로 이제 유튜브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수입을 창출하는 분들이 많고,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후원금 쪽으로 해가지고 또 그 수입을 창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로 하든지 세상은 바뀌고 있고, 또 그 변화된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거기에 이렇게 편성하지 못하면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 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SNS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점도 있고 분명히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월드컵이 있으니까 홍명보 그 축구협회에 있는 전무이사나 그 홍명보의 지금 직함이 이번에 방송 해설을 했던 안정환과 박지성과 이영표가 협회 쪽에 일을 해보지 않고 또 감독을 해보지 않고 그렇게 자기 편향적으로 쉽게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많은 네티즌들이 그랬어요. 뭐라고 그러냐, 홍명보한테.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잘하냐, 그래서 네가 그렇게 축구를 그렇게 발전시켰냐, 대한민국 축구를. 이렇게 거기에 대고 그냥 강하게 그냥 부정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도 그냥 세상을 모르는 거야. 네티즌들의 힘이 얼마나 센 건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그냥 그나마 홍명보라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친 거지,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매장됐을 거야, 아마. 야, 그러니까 그 파급 효과라는 것이 엄청나다는 거를. 그리고 또 홍명보는 또 홍명보 나름대로 또 자기가 느낀 점을 얘기했기 때문에 뭐 나쁜 의도는 아니었으니까 그거를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어느 쪽이든 간에 한국을 위해서 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지. 그렇지만 자기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팬들이든 뭐든 간에 네티즌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팟캐스트라든지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으로 또 어떤 시각으로 비춰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는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내 삶을 이렇게 사는데 당신도 이런 삶이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그런 식의 유튜브나 팟캐스트가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진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따진다는 거지. 그래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모으고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먹방이라는 것이 흐름을 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50대 이상이라도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즘은 뉴스 같은 것보다도 그런 쪽에 유튜브나 팟캐스트 같은 거 열어보시면 상당히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그러고 또 그런 걸 또 즐겨보고 있어요. 요즘에 와서. 그래서 이제 저는 경마 전문가니까 뭐 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제 분야에서만큼은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을 좀 대하고 싶어서 조금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고 싶은 방송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또 그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제약이 좀 따르니까 조금 뭐랄까 경주를 좀 빼고 넘어가는 경주도 있고 또 신춘 분석하는 경주도 있고 또 꼭 전달해 줘야 되는 말들이 있으면 부연 설명과 더불어 경마 아카데미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경마 방송을 시행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이제 자막에 적중 내역은 쭉 남아 있는데 토요일 날도 얘기했고 금요일 날도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입만 아프고 뭐 별로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요. 맨날 우리 그 경마 전문가들은 맨날 이겼다고 광고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를 모르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중요한 건 돈이 매출이거든요. 우리 쪽에서 매출을 따라다니면은 돈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될 수 있는 흐름인데 싱거운 경주도 있고요. 재미난 경주도 있으니까 골고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이 경주는 그냥 넘어갈게요. 1, 2, 3 1번, 2번, 3번 3마리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할 얘기도 없고 그냥 또 편성 자체도 허접하니까 커피 한잔 마시면서 강타가 1, 2, 3이래.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는 뭐 그저 그렇대. 뭐 7번 정도가 되려나? 요 정도가 입상이 가능하다니까 그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지켜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호 2경주로 갑니다. 이 대끼리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2번 노만브레이드입니다. 요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괜찮은 마필인데 종반 탄력이 아직까지는 2%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뛸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고 그 여지를 지난번 경주 때 살포시 보여줬습니다. 선행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지난번 교시에 선입으로도 출중한 능력을 보여줬더라. 자, 이번에도 직전 조정에 따른 경기력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2번 노만블레이드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기병란 마주의 마필이네요. 요즘은 교차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서울의 마주들이 부산에다 마필을 유탁을 시킬 수가 있고요. 부산의 마주들이 또 서울에 교차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착안을 하시면 되고 또 그런 마필들이 상대적으로 승부 의지도 강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 노만브레이드는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약간의 배당의 가능성을 놓고 해본다면 8번 썬더그레이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장기 휴양을 하고 직전에 재검을 치르고 지난번 경주에 출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선행력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는 종반 뚝심으로 승부를 내는 척만 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 경주 때 체중이 무려 30kg가 마이너스가 돼서 나왔던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체중이 좀 늘어나야만
어느 정도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당일 체중 체크만 해가지고 체중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8번 썬더그레이트 같은 마필은 의외로 선제로 할 가능성도 충분히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아델의 꿈이 팔릴 것 같은데 한세례 잠하고 또 이종훈 마주가 역시나 9천만원의 고가의 마필로 수급을 했는데 잘못 산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게 그렇게 센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필 자체 뛰는 모양새가 흐느적거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필 자체가 떠다리가 없다 보니까 450다마짜리 마필이라서 그런지 걸음의 파워도 없고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 조금 그 뭐라고 사람으로 설명을 하면 이 떡대가 좀 있어야 되잖아. 힘을 쓰고 달리기를 좀 하려고 그러면. 근데 우샤인 볼트 같이 근육질, 그러니까 말랐어도 근육질인 사람이면 잘 뛰는데 근육질이 아니고 그냥 삐쩍 마른 놈, 사람으로 따지면. 그러다 보니까 기복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주 센 말이 아니야. 선천적으로 아주 센 말이 아니라서 3번 아델의 꿈은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대가리를 놓고 때려야 되겠지만 2번 수제비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수제비가 이번엔 좋아요. 그러니까 두 번의 경기에서 점진적으로 경기력 상승을 보여줬는데 여전히 패턴적으로 그 직전 두 번의 상승을 한 번 더 이어갈 모양새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수제비는 이번 경주에서 배팅권에 꼭 안착을 시켜보고 싶다. 그래서 2번 수제비라는 마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더 파이널이란 마필이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고 또 대가리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는 사실 더 파이널을 대가리로 보진 않거든요. 물론 이번 경시 단통으로 때릴 수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5번 더 파이널보다 더 센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번 더 파이널은 단통으로 때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지를 했던 게 바로 이거야. 보병만을 잡았어. 예를 들어서 메이저 캠프라든지 스텔스를 잡았어. 그러면 걔를 대가리를 놓고 여타 인기만을 공략하면 되는데 이 편성에서는 5번 더 파이널이 대가리거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얘를 놓고 때리니까 못 맞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번에 완전히 그거를 바꾸려고 아예 그냥 내가 보는 보병마가 있으면 그게 왕 강축이든 뭐 세계에서 안 빠지는 초울트라 우주축이든 간에 걔를 축으로 놓고 때리는 게 아니라 보병마를 축으로 놓고 때리겠다. 이렇게 아주 마음을 먹은 강타입니다. 그래서 5번 더 파이널은 단통으로만 때리는 마필이지 강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지난번에 아주 그냥 진저리가 나더라고. 아주 그냥 학발을 띄워버렸어요. 제가 어메 징글징글 해가지고 제가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속상하더라고. 자, 부산교차 1경주입니다. 7번 어피오 굿맨이란 마필입니다. 어피오 굿맨. 기본 베이스로 추임력이 이제는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선행력은 기본적인 선행력만 갖고 있는 모양새로 패턴 자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우수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경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높아 7번 어피오 굿맨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 일상 가능권 전역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번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배팅권에는 무조건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경주에서 그나마도 이변 연출이 가능하다면 2번 질주대장이라는 마필인데 안 팔렸으면 좋겠어요. 안 팔릴지 팔릴지 잘 모르겠는데 안 팔릴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요 마필은 기복이 좀 심합니다. 지난번에 급하강 대전력을 보여줬는데 급하강에는 원인이 있어요.
그 이전에 조금씩 4등분을 해가지고 능력 신장을 보였거든. 그러고서 지난번 직지점 경주 때 4착으로 왔을 때 능력의 맥시멈을 딱 찍어놨어. 그러다 보니까 그 누적된 상승된 힘으로 인해서 직전경시 이제 조정을 거친 거거든. 그러면 일마필은 지난번까지 이전까지의 경기력 상승에 따른 직전경시 조정을 거쳐놨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가능성과 소폭 경주력 상승을 이끌 가능성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인기만 하면은 사실상 얘를 가져갈 이유는 없어요. 왜? 반반이니까. 비인기만 하면 이번 질주대장은 강하게 읽어줄 수가 있는 거지. 확률적인 반반이라면. 그럼 어느 말은 반반 아니냐고. 확률적으로 조금 더 강하게 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질주대장은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 5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1차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일단 배팅의 중심으로 놓고 볼 수 있는 마필은 10번 머니캠프입니다. 사실 이 마필은 공백 이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기 휴양을 하고, 장기 휴양은 아니죠. 능력 부적절 판정을 받고 출전을 해서 완전히 걸음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러면 네가 얘기한 대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공백 이전과 지난번 경주 때 공백 이후의 능력의 갭이 크지 않느냐, 그러면 이번엔 조정 하강을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신 분이라면. 그런데 그 가운데에 뭐가 있어? 재검이 있잖아. 재검이. 재검 때 능력이 10번 머니캠프는 지난번 경주 때보다 몇 배 잘 뛰었던 마필이야. 재검 때 거의 날아다녔던 마필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 우승 자체가 실제로는 재검 때보다도 더 못 뛰었던 능력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능력 자체가 조정을 거친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경기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울트라 강축으로 인정을 해주고 싶다. 10번 머니캠프는 강력한 대가리로까지도 인정을 해주고 싶고, 요거를 1차 메인으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후착에서의 배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보이는 인기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숨어있는 보병마 3주를 강하게 때려서 중배당 이상 고배당까지도 기대를 하는 강타의 1차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팔리던 간에 상관없이 이번 경주에서는 3번 빅레드 이지라는 마필을 가장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생각입니다. 요 경주는 만약에 제가 이 종합지를 딱 봤을 때 3번 빅레드 이지가 안 팔린다면 얘를 대가리로 놓고 따로 승부처를 선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얘기를 하지만 경주력 상승도 큰 폭으로 쭉쭉 뽑아내면서 상승을 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안정되게 어느 벡터의 범위를 구해놓고 여기서만 살살살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놈이 있어. 그러면 실제로 어떤 게 더 좋으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래요. 2세, 3세 그 어린 마필들은 기복이 있더라도 큰 폭의 성장을 보이는 말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5세 이상이 되면은 안정적인 어떤 헥터를 놓고서 그 안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는 마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마 단계에서는 사람도 애들도 부쩍부쩍 크는 게 그런 게 좋잖아요. 조금씩 크는 것보다 부쩍부쩍 커야 되잖아. 어릴 때는 마찬가지예요. 경주마의 능력도 부쩍부쩍 늘어나고 또 죽을 때 팍팍 죽고 이러면서 성장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정되게 소폭 성장보다는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3번 빅레이드 이지가 바로 그런 형국이야.
그러니까 죽을 때는 그 왕창 죽고 성장할 때는 두세 번 또 급하게 성장을 하고 그런 모양새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위권 전력이지만 지난번에 조정을 거쳐나서 이번에는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3번 빅레드이지는 굉장히 강하게 보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6경주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4번 와일드 드래곤이에요. 어느정도 팔리기는 하겠지만 대가리까지는 안 읽어주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직지점 경주 때 바닥을 때려놨으니까. 바닥을 때려놨는데 그때 당시에 왜 바닥을 때려놨냐면 골막염 여파로 인해서 마필 자체의 컨디션이 안 좋았어. 그런데다가 지난번에도 그 여세가 그렇게 후유증으로 나와있어. 그러다 보니까 선취인력이 모두 하강을 하면서 근간교육이 계속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강타가 보는 경주에선 또 한 번 선행의 가능성도 갖고 있고 지난번 경주 때 계속적으로 부진을 하다 걸음에 물꼬를 살포시 터놨기 때문에 이번엔 선행이라는 자기 능력을 베스트로 끌어낼 수 있는 여지와 또 계속적인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걸음에 물꼬를 터면서 살포시 경주력의 상승을 이끌어냈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번에는 예전 우수했던 능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래서 4번 와일드 드래곤은 그런 맥락에서 이번 교시 선행이 가느냐 못 가느냐가 궁극적인 문제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준메이 승부처에서는 4번 와일드 드래곤은 강하게 읽어주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3마리 갖고 제대로 된 중배당 이상을 기대하는 준메이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은 부산경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요 경주는 강타의 뭐라 그럴까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1번 라이징 프린스입니다. 요 마필은 올해 3월 28일날 골절을 갖고 있어요. 우전지 쪽에 골절을 갖고 있어요. 병력을 앓고 있어요. 그러더니만 3월 이후 4월, 5월, 6월 근간 3번의 경주에서 그때부터 그 골절이 우전지 쪽에 골절이 있은 이후부터 한쪽 다리가 우전지, 오른쪽 다리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조정을 거치는 모습을 근간에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마필 자체는 다리를 쓰는 경주만 뭘 써요? 다리를 쓰잖아. 그러면 축구 선수는 뭘로 축구를 해? 다리로 하잖아. 그러면 축구 선수는 다리 이쪽에 맨날 경련 일어나고 햄스트링 부상 일어나고 또 골절상 일어나고 맨날 부상을 받잖아. 그럼 허리도 안 좋고 걔네들은 맨날 아프잖아. 축구선수 애들은. 그럼 말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게 되면 나이를 먹으면 당연히 다리만 쓰니까 거기가 고장이 날 거고 또 아팠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그 뒤부터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건 당연하지. 그런데 더 뛰려고 하니까 많이 뛰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을 거쳐야 돼요. 왜? 다리 쪽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마필은 어떤 모양새의 패턴을 가지냐? 예전에는 2번 능력 끌어내고 살포시 조정 거치고 2번 능력을 끌어내고 살포시 조정 거치는 패턴을 유지해왔던 놈인데 근간에는 한 번은 잘 뛰고 한 번은 못 뛰고 그 다음에 못 뛰고 이런 식으로 경주력을 핑퐁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라이징 프린스는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직전 조정에 따른 경주력 상승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게이트의 이점을 살려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고로 1번 라이징 프린스는 강력하게 읽어주는 일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놈을 놓고 강타를 승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론제 7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마필에 대해서 능력 분석을 하거나 패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말을 해줘야겠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 뭐 말이 지난번에 이 마필이 왜 못 왔는지 아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런데 나는 내 스타일이 있으니까 강타는 내 스타일대로 하겠습니다. 자, 5번 금비랑입니다. 57.5kg라는 부중을 달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얘는 3세 순말이고 매니페의 자망인데다 지금 현재 체구가 523다마짜리야. 그러면 강타가 예를 들어서 이 바벨을 모래주머니를 달고 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 그러니까 어린애들하고 뛰면 지겠어요? 안 진다고. 기본적으로 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돼요. 5번 금비랑은 체구 자체가 원체 크기 때문에 부중이 좀 늘어났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 특히나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완전히 일치월장된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이 바로 자기 헥터를 그어놓고 그 부분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마필이에요. 그래서 5번 금비랑은 이 편성에선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려볼 수가 있다. 자, 여기 6번 선스마트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번엔 좋습니다. 이 마필 조심하십시오. 자, 다음은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터질 것 같은데 제가 지난주에 시선포착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추천을 드려서 복승은 33배, 쌍승은 58배였나? 그렇게 맞춰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딱 3마리 갖고 바로 이번 경주에서 그 시선포착과 같은 놈이 한두가 있어요. 바로 7번 V맨이라는 마필인데 바닥을 계속적으로 때려놨기 때문에 언뜻 보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미 직지전 3착을 왔을 때 1600에서 이번 경시 최고의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경주 때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소폭으로 꾸준하게 경주력 상승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급하강을 했지만 이번에 원상복귀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원상복귀라는 것은 이미 직전 경시 3착으로 왔을 때 입상을 웃도는 능력이 바로 이 마필의 이 원상복귀된 능력인데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7번 V맨이 뭐야? 대가리도 때릴 수 있다는 마필이잖아.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는 7번 V맨이라는 배당만은 여러분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7번이 올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마필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못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마방에서 마필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런 게 첫 번째 이유고 또 승부를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 딴 말들이 강하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승부를 한다는 전제를 깔고 봤을 때는 7번 V맨은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1호제 8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입니다. 1번 영화만이랑입니다. 정지훈 조교사가 이제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조연수 조교사가 이제 새롭게 마방을 개업을 했습니다. 요 마필은 6세 마인데 회춘을 한 것처럼 건강교시에 완전히 걸음에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다. 정지훈 조교사 하면은 당대 정상이라는 마필, 굉장히 유명했던 마필이 있고 또 체구가 큰 마필들 중에서 몇 두가 유명한 마필들이 있었는데 조교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점잖고 가장 탈이 없고 또 기수들한테 가장 욕을 안 먹는 조교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방계의 신사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정지현 조교사 같은 분들이 좀 오래오래 하셔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찌됐든 그 수고 많으셨고요. 나가셔서도 좋은 생활이 계속 이어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1번 영화발이랑이나 마필은 그 정도로 능력에 있어서 상당히 좋게 보는 마필이에요. 이 편성에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주의를 요하는 마필을 한줄을 말씀을 드린다면 5번 캡틴박이라는 마필인데, 누가 인기를 모으던 못 모으던 간에 그건 상관이 없고요. 한 번은 경주력이 급상승을 끌어낼 때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개인대자 이런 병력을 조금씩 앓고 있고 허리가 좀 안 좋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약간은 능력의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약간의 또 공백도 있죠. 그런데 한 번 정도는 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 뛰냐? 안 아플 때 뛰겠지. 병력을 달고 사는 놈이거든. 허리도 아파, 개인대용도 무릎도 안 좋아. 안 좋은 데가 많은데 요게 어느 정도 완쾌가 됐다면 기본적인 잠재력이 괜찮은 놈이니까 5번 캡틴박 같은 마필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 하이라이트니까 하여튼 여러분들 꼭 한번 신경 써서 현장까지 몰고 가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칠 거고요. 자, 다음은 부산 오경주.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최대 메인 승부처입니다. 빰빠라밤 빰빰빰 빰빠라밤. 요 경주는 코리아 오크스배 대상 경주입니다. 대가리로 보는 말만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11번 교학산장입니다. 11번 교학산장을 대가리로 봅니다. 이유는 마체가 그렇게 큰 마필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말입니다. 앞말 오크스배니까 당연히 앞말이겠죠. 그런데 요 마필은 체구가 그다지 크지 않은데 의외로 기본적인 순발력이 굉장히 출중해요. 그런데다가 순발력이 출중하면서도 선입전개 능력을 완벽하게 배양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번 경주에서도 거리 1800이지만 한 3번매를 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데, 문제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 연속 하강대 경주력을 보여주면서도 연속 입상에 성공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는 1800에 대한 거리 적응도 맞췄기 때문에 11번 교학산장은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봐주고 싶은 마필이다. 자,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가리는 11번 교학산장을 놓고 메인 승부처럼 한번 해보고 싶다. 자, 다음은 1호제 구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메인 승부처입니다. 2차 메인인가요? 2차 메인이겠죠. 앞에서 메인을 했나요? 쭉 한번 볼까요? 말까요? 안 했나? 했는데 이상하네. 뭘 했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렇게 기억이 1호 오경주가 메인이었지? 머니캠프. 그러니까 2차 메인입니다. 8번 원더라이트입니다. 사실 지난번 경주 때 8번 원더라이트를 능력은 굉장히 출중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추천을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안 갈 줄 알았어. 청해만 해서. 이번에가 승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뺐거든요. 야, 그냥 여지없이 패턴의 완성도를 높여서 정균이가 입상에 성공을 하는 걸 보고 이때부터 정균이가 말을 잘 타더라고. 야, 그러면서 이제 지지난주가요, 정균이 한번 날라 들어온 적이 있었고, 지난주에도 못하진 않았지. 그래서 이 8번 원더라이트라는 마필은 굉장히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 편성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8번 원더라이트를 읽어주지만, 여기에 상응하는 마필들은 여타 인기마가 아니라 전혀 안 팔리는 마필을 강력하게 때리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딱 3두만 갖고 승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멋지게 한번 적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부산교체 6경주입니다. 아들의 축제는 묻지마 감축이니까 말이 필요 없어요. 이 편성에서는 얘가 오는 거예요.
무조건 얘는 오는 거예요. 거리가 1200이라 하더라도 전개에 상관없이 4번 아델의 축제는 오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누구를 달고 오느냐, 이게 관건이야. 그래서 2번 석세스 스토리도 강하게 팔릴 것 같은데 저는 안 보고 싶네. 2번은 안 보고 4번은 세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준비의 승부처는 강력하게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 자, 1호 경마 끝장 승부처입니다. 4번 모르피스가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얘도 당연히 오겠죠. 현재 갖고 있는 능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게 얘가 축인데, 그러면 4번 모르피스에 예를 들어서 뭐 대끼리로 팔린다면 8번 나스카 태양이 이런 게 팔리겠느냐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 난 인정을 못 하겠는데.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4-8 막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질 않아. 그럼 5번 청담제왕 같은 것도 공백은 갖고 있지만 능력은 괜찮거든. 선행도 갈 수 있고. 그럼 얘 이름만 하고 연결을 할 거냐? 그것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배당만을 대가리로 놓고 역으로 한번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배당을 노리고 들어간다. 역공세. 자, 1호제 11경주입니다. 49점 하방에 6번 파이널 보스가 사이즈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는데, 2번 다이샨도 이 편성에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 2번 동반 입상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놈은 1번 나온 루이스와 5번 젠테넬리인데, 어느 놈이 더 세느냐 이거지. 야, 1번 라온 루이스도 나쁘지가 않은데 이거네. 야, 그래서 저는요 이번 경주에 취부름만 승부가 되는 2번 다이샤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약하게 보는 면도 있잖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6번은 세게 보지만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의외로 1200이기 때문에 좀 불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11경주까지 마무리를 졌으니까요. 자, 현장에서 더욱더 좋은 예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조금씩 이제 변화된 UCC가 조금씩 나아질 거고, 또 그런 맥락에서 계속 바꿔갈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주에는 웃는 얼굴로 좋은 성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